안녕하세요, 최영입니다. 자, 25년 손해사정사 합격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합격 설명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양해의 말씀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감기에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감기가 심해져가지고 단순 감기인 줄 알았는데 이 기관지염 쪽으로까지 가다 보니까 이게 빠르게 조금 회복이 안 되고 있어서요.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5년 합격 설명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뭐냐면 우리 손해사정사 합격을 위해서 자, 1차 시험, 2차 시험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강의를 이런 식으로 구성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 제가 한 10여 년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체적인 어떤 통계를 내다 보니까요. 물론 이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도 수험생분들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전공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한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보험이라는 것의 공부를 사실은 이전에 본격적으로 해보지 않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제가 조금 이전부터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기초부터 조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초라고 해서 보험이란 무엇이냐 여기부터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합격 설명회라는 것에 맞춰서 이 보험업, 취업, 보험업, 이 보험 시장에 대한 관점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단은 이 보험에 대한 업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보험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기획하고 그것을 그 분야를 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리사 들어보셨죠? 이것이 하나의 파트고. 자, 그럼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가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입할 때 중요한 게 아무나 보험에 가입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암보험입니다. 암보험을 만들어서 가입을 시키려고 하는데 암에 이미 걸린 사람 가입시킬 수 있나요? 아니죠. 아니면 암에 걸리기 직전인 사람이야. 이거 암보험에 가입시키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왜? 사고가 이 사람은 100% 발생하는 거예요. 암이 100% 걸리는 거고 보험회사 입장에서 100% 보험금이 나가는 사람인데 왜 보험을 가입을 시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보험 제도가 운영이 되려면 가입할 때에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 가입 심사 단계를 언더라이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입 분야가 하나가 있습니다. 언더라이팅. 그리고 이제 그러면 또 마지막 남은 분야가 사고가 났어요.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이 돼야 되겠죠. 그 분야,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얼마인지 그리고 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이 얼마인지 손해 사정을 해야 됩니다. 이 파트가 바로 우리 손해 사정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일인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보면 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 A가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무엇을 일단은 우리는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험료라는 것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매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보험료라는 것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P라고 표현을 할게요. 보험료. 자, 그러면 A라는 가입자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A라는 가입자들, 엄청 많은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하나씩 받으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기금이 형성이 됩니다. 기금이. 그래서 보험 사고가 났을 때 이 기금에서 보험금, 제가 앞으로는 I라고 표시를 할게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제 보험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손해사정은 이 지급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지급을 하려면 일단은 사고가 발생을 하고
가입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가 들어왔을 때 무조건 지급을 해요? 무조건? 아니죠. 이 지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사, 즉 손해사정이 필요한데 두 가지를 크게 고려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야, 우리 정말 이거 지급 책임이 있어? 정말 줘야 되는 사고야? 면책, 책임을 면해야 되는 사고 아니야? 즉 안 줘도 되는 사고 아니야? 책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정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 라는 것을 첫 번째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얼마 지급해야 되는데? 얼마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내야 되죠. 이게 여러분들 2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 즉 무슨 얘기냐면 2차 시험은 한마디로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사고나 사례를 보고 정말 우리가 이것이 책임이 있는지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까지 해내는 것이 2차 시험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 우리가 지금 말한 이 내용들이 다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어디에 정해져 있을까? 즉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의 계약사항, 보험 계약사항으로 이 내용들이 다 정해져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 계약 사항에 따라서 착착착착 계산이 되고 처리가 돼서 지급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보면 아까 말했잖아요. 가입자가 엄청 많아. 그러면 일일이 보험회사가 계약을 맺을 때에 일일이 가입자마다 표현을 다르게 하고 일일이 가입 계약서를 타닥타닥 작성해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계약의 내용을 어느 정도 정형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가입자들은 가입을 할 때에 그것을 읽어보고 서명하고 해서 계약이 성사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약관입니다. 즉 계약사항을 정형화시켜 놓은 것이 약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핸드폰 가입하실 때도 그 다음에 뭐 통장 개설하실 때도 약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고 서명하고 하죠. 보험, 이거는 이제 보험에서 쓰이는 약관이기 때문에 보험 약관이라고 부릅니다. 약관에 의해서 모든 게 판단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즉 2차 시험은 이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약관의 내용이 어떤 표현이 조금 어렵죠. 일반인들에게는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제가 교재화를 시켜놨습니다. 교재화를. 그런데 그것을 이제 2차 시험에 맞게 교재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것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어찌됐든 2차 시험은 이 약관이 교과서입니다. 약관의 내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게 약관은 누가 만드는 거겠어요? 보험회사가 약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자칫 보험회사가 자기들 유리하게 약관을 만들고 해석할 때도 유리하게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즉 이 전반의 내용에 대해서 이것들을 적용할 때 준수하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되는 이론, 뭐가 있을까요? 이론과 법이 있다라는 거지. 법과 이론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법과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약관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1차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1차 시험 과목에 보면 뭐가 있어요? 보험계약법, 손해사정, 이론,
법과 이론이 있죠. 이 두 개가 기본입니다.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법이 보험업법. 이 보험업법은 쉽게 얘기하면 보험회사가 보험업을 함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지켜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중에 가면 다 설명드리겠지만 100% 암기 과목입니다. 보험업법은. 쉽게 말하면 그냥 행정조항들을 우리가 짜라라라고 외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내용이고 진짜 중요한 건 이 두 개죠. 보험 계약을 이끌어가는 기본적인 법. 보험 계약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지급까지의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이론. 그게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시험 보는 것이 이제 1차다라는 거. 그러면 1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깊게 조금 들어가 볼까요? 자, 1차 시험의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객관식, 40문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절대평가라는 겁니다. 즉, 딱 커트만 넘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커트 평균이 몇이에요? 60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Y축이 점수입니다. 점수. 그래서 여기가 뭐 100점, 80점, 60점, 40점 이런 식으로 그려보고 X축은 저 점수를 막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공부, 노력, 량 뭐 이런 거라고 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는 60점만 넘기면 됩니다. 60점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분석을 해볼까요? 이 시험이라는 것을 자, 일단은 객관식이고 40문제입니다. 40문제를 지금 우리 손해사정사 시험이 약 50년쯤 돼갑니다. 50년.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40문제를 매일 다른 주제, 매번 다른 문제로 낼 수 없습니다. 40문제를 매년.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 이거는 1차에서 꼭 물어봐야 돼. 2차를 보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라는 아주 에센셜한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그래도 돼. 왜? 절대평가니까. 상대평가처럼 순위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이거 알고 있어? 오케이, 올라가. 2차로. 이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 에센셜이라고 불러요. 에센셜. 시험에서는 제가 이것을 1순위라고 합니다. 아니, 수업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1순위, 1.5순위, 2순위, 그리고 이제 가끔 뭐 0순위 이런 것들 알려드릴 건데 어찌됐든 수업에서는 제가 1순위라고 하고요. 이 1순위의 의미는 매년 출제되는 거 또는 적어도 1, 2년 주기로 출제되는 거. 이것을 저는 1순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위의 점수 구간으로 가볼까요? 자, 이 위의 점수 구간부터는 변별력을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변별력을 주는 방법은 여러분들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는 응용을 하는 방법, 어렵게 응용을 하는 방법. 하나는 저 그냥 평소 범위 바깥에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방향성이든 매년 맞춰줘야 하는 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변별력을 주기 시작합니다. 한 문제 한 문제를 변별력을 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한 문제를 더 맞추기 위해서는 이거는 정해져 있지만 여기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의 비율이 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맞출 수 있는 문제 수는 더 적지만 노력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100점은 어떨까요? 그치? 저기서는 이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이 사실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뭐 아까 말한 유형 중에 변별력으로 다른 범위에서 갖고 와서 변별력을 주고자 한다. 저는 사실 이런 문제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론 시험에서는. 그러면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거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1차 시험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럴 필요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것을 에센셜이라고 칭하고, 다만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까지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를 묶어서 에센셜 과정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의 시작이 에센셜이에요. 에센셜. 자, 커리큘럼 설명을 조금 드려볼까요? 자, 우리 커리큘럼은요, 크게 에센셜, 그 다음에 드릴, 파이널, 그 다음에 모의고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특징들은 뭐냐면 에센셜은 아까 말했듯이 기본, 한마디로 기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순위 그리고 1.5순위까지 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도록. 이해되실까요? 이것이 이제 에센셜이고요. 그 다음에 드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둘로 구성을 했어요. 하나는 베이직 드릴입니다. 또 하나는 레벨업 드릴. 자, 어떤 차이냐면 물론 이제 과목마다의 의미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는 세부 이제 과목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베이직 드릴은 한마디로 연습 문제입니다. 개념들을 연습하고 조금은 크기가 작은 문제들로 익숙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레벨업 드릴은 이건 실전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문제들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릴까지 끝나면 사실은 여기까지가 제 1차 목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 1차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 드릴을 끝났을 때 사실은 시험을 볼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제 1차 목표예요. 그럼 파이널은 뭐냐면 기출 분석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왜 기출 분석을 파이널에 하느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1차 목표는 여러분들이 드릴이 끝났을 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를 하는 거냐면 완성도를 높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 자, 이미 여기까지 해서 중요한 것들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는 우리가 기출을 회차별로 볼 거예요. 우리 신체 손해사정사가 생기기 시작한 그때부터 해서 회차별로 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를 보게 되냐면 이미 내용은 내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여유가 생기니까 실제 기출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어떤 식으로 흐름을 타는지, 우리 경향이라고 하죠. 기출 경향. 그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끼게 돼요. 저는 그것을 출제자의 시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갖는 게 파이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파이널이 끝났을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첫 번째는 큰 흐름 속에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가 보여요. 그러면 올해에 어떻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감이 생깁니다. 감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출 분석을 통해서 요약을 다시 진행을 할 거예요. 기출 중심으로 해서 요약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내가 그냥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 중심으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재밌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이널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물론 에센셜 부분도 재밌거든요. 조금 제가 쉽게 풀어서 이것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재밌는데, 아무래도 보험을 처음 하신 분들은 어찌됐든 아무리 제가 여기서 재밌게 해도 그 마의 구간이 생기게 마련이죠.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그 과정을 견디고 나면 실제 기출 문제를 만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공부가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하셨을수록 어려운 문제를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 기출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출제된 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에 좀 도전 정신이 생기게 되고 재밌게 이 파이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딱 하고 나면 사실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이 생긴다는 얘기지. 되셨죠? 그래서 1차 커리큘럼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1차에서 벗어나서 전체 얘기를 해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센셜을 제가 아무리 재밌게 해도 보험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마의 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었거든. 제가 사실 이 손해사정업을요, 저는 20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 휴학하고부터 사실은 시작한 거거든요. 기회가 돼서. 자, 어찌됐든 그 과정에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분명히, 나는 공부 그래도 제가 뭐 엄청 수재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도 막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평균 능력치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이게 몇 년을 공부를 해도 어렵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 뭐냐면 공부의 양과는 조금 별개로 익숙하지 않은 거죠.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 대학을 그냥 대충 나온다고 해도 4년이라든 4년이나 2년이라든 전공을 거친 사람과 안 거친 사람은 아무리 내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잊어버려도 기본적으로의 그 개념, 감각, 통찰력 이런 것들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할 수 없죠. 근데 이것이 없이 바로 시작을 했을 때, 특히나 자격증 공부라는 것은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효율성,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 힘들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커리큘럼 처음에 준비한 게 뭐냐면 기초 입문 과정, 완전 노베이스를 위한 기초 입문 과정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제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선택이, 제가 이걸 제로를 처음 만들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요것을 무료로 하자. 자, 이 선택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제 생각은 뭐였냐면, 처음에 제로가 없었을 때에는 이 다음에 이제 에센셜이 이어지겠죠? 에센셜이 이어지는데, 아까 말했지만 우리 자격증 공부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을 뽑아내야만 해요. 여러분들에게 손사 자격증 합격시켜드리고 싶은데 2년, 3년 계속 대학교 공부처럼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략되거나 시험, 이런 것들이 제일 안타까운 거야. 시험 문제는 안 나와. 문제는 안 나오는데 보험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명하고 넘어가야 돼. 이러한 내용들 있죠. 제가 어릴 때 생각했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누가, 요즘에는 유튜브가 있으니까 우리가 과학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제가 자주 보는 분야인데, 그런 것들 궁금한 거 있으면 전혀 나와 평소에 동떨어진 분야라도 유튜브에서 간단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웠던 거야. 어렸을 때, 야, 이거를 누가 나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정리를 누가 해줬다면 내가 그 길고 긴 세월을 돌아가지 않았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의 많은 수가 학생분들이시더라고요. 어린 분들이시다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이거를 여러분들 무료로 조금 제공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완전 기초. 보험이 왜 언제 어디서 탄생해서 지금까지 왔는지.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내용들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여기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에센셜로 넘어오시면 훨씬 더 이제 빠르게 쉽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에센셜, 드릴, 파이널,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한 강 정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전체 순서로 보면 여러분들 제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1차 이렇게 가시고 2차 이렇게 가시고 하시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1차 설명은 아까 드렸으니까 2차 설명을 조금 드려보면 자, 우리 사실 2차가 중요하죠. 자, 2차의 포인트는 일단은 주관식이라는 거죠. 서술. 그리고 문제가 사실은 이건 이제 요즘 경향이 조금씩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렇다고 40문제 이렇게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죠. 평균적으로 10문제. 어찌됐든 포인트는 문제 수가 굉장히 적다. 한 문제당 비중이 크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1차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상대평가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1차와는 달라. 이거는 무조건 점수를 잘 받아야 돼. 어떻게? 주관식으로 써서. 그럼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채점자입니다. 그러면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답안을 쫙 써놓은 걸 보고 채점을 할 거예요. 점수를 어떻게 줘야 될까요? 문장을 구사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문장을 잘 구사했다고 해서 점수를 주는 게 아니죠. 문제에 필요한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죠. 문장을 구성하는 건 그 다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해당 키워드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 두 번째, 어찌됐든 이것을 써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것을 답안에다가 내가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1차 시험은 어떻게 보면 그 해당 내용을 익숙하게 머리에 만들어 놓으면 됐었어요. 왜? 문제에 답이 있으니까. 문제의 설명도 있고 답도 있고. 그런데 2차 시험은 그냥 백지에다가 쫙 써야 돼. 즉 내가 알고 있는 키워드가 답안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게 뭐냐면 첫 번째, 교재, 에센셜 교재를요. 처음부터 답안화를 제가 시켜놨습니다. 교재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건데 답안화를 시켜놨다는 뜻은 보통은 이제 기본서를 보시면 기본서는 많은 내용들을 쭉 풀어서 담고 있죠. 그런데 제 기본 교재는 처음부터 답안을 써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목차를 딱 맞춰서 뭐 취지, 기능, 뭐 효과, 뭐 이런 식으로 맞춰서 기본 내용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심플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거 그냥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이게 어디서 제가 착안을 한 거냐면 제가 합격
했을 때 공부를 했을 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시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책, 잘 나가는 책이라는 표현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강의 그리고 책, 그것들의 교재 3개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단권화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일일이 제가 참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시험 공부 입장에서 비효율적일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단권화시키는 그 작업이. 근데 저는 그 단권화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이거를.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제가 강사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으며 여기다 써먹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걸 베이스로 해서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게 교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것들이 심플한 문장과 목차로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교재라서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거 그냥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리고 여기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2차는 뭐라 그랬죠? 교과서는 약관이라 그랬죠. 약관을 넣어놨습니다. 좀 무슨 얘기냐면 의학이론 이런 이론 같은 것이 있죠. 그리고 우리 자동차도 뭐 보험과 이론과 실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런 답안화로 잘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약관 부분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제가 이 약관을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약관이 교과서라고 했었죠. 그대로 넣어놔서요. 이것을 흐름 그대로 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결국에 여러분들 뭐가 느껴지냐면 이 내용도 결국 여기서 온 거예요. 이 내용도.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훨씬 더 시험 중심으로 준비가 되실 겁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에 공부했을 때 힘들었던 것도요. 뭘 모르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어떤 분야든지요. 여러분들 익숙해지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공부량을 떠나서. 그래서 근데 그런 상태에서 2차 시험을 공부를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굉장히.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들 그것이 굉장히 좀 해소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공부를 하든 처음부터 답안화된 스타일로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방식에 적합하게 익숙해져요. 이게 나중에 가면 2차 시험은 뭐가 또 문제냐면 공부를 다 해놓고 나중에 답안을 작성을 하는 연습을 또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답안 작성해서 한 10장을 채워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이해되시겠죠? 그것이 가장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드릴 파트로 가서 여기서 이제 사례와 계산 문제를 풀 건데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2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단계별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큰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실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큰 사례가 하나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럼 거기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어요. 그걸 차근차근 구성해서 예를 들면 40점짜리 답안이라면 4페이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주제별로 잘게 쪼개서 한 문제씩 연습을 해갈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해서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완성된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단계적으로 구성을 했다. 그것이 특징이고요. 2번째는 오히려 이것이 여러분들 저는 요즘 특히나 학생분들에게는 이게 어려울 거예요. 차라리 아까 말한 이 계산은 사실 요즘 학생분들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어쨌든 서술을 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손해사정사가 해야 되는 지급의 큰 2개, 책임을 판단하고 계산하고 책임을 판단하는 거. 그럼 결국에는 법이나 약관에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논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요즘 학생분들은 이 부분에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질문을 받아보고 뭐 이렇게 메시지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부분의 작성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감을 못 잡으십니다. 이거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라는 것부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그만큼 사실 논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일 수도 있겠죠. 자, 어찌됐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이건 역시 단계적으로 일단은 준비를 했습니다. 논술하는 것을. 논술할 때는 보통은 뭐 예를 들면 쟁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법률상 배상 책임을 논하고 약관상 보상 책임을 논하고 그 안에서 면책 사유를 논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이런 식의 체계가 있거든요. 보험마다 이 체계가 달라요. 이 체계를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건데 그것을 제가 툴을 만들었습니다. 툴. 우리 보통 컴퓨터에서도 툴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작업 툴이라고 하면 이 작업을 하는 도구죠. 내가 작업하는 도구. 그래서 예를 들면 포토샵, 뭐 일러스트레이터, 뭐 요즘에는 또 이제 편집하시니까 뭐였죠? 프리미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업 툴이죠. 그러면 작업 툴을 내가 이용한다라는 것은 프로그래밍사가 만들어 온 이 툴 안에서 딱 이거 눌러서 요거 하고 이거 눌러서 요거 하고 이 만들어진 툴 안에서 그대로 이행을 하면 내가 원하는 걸 구현시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술을 작성하기 위해서 툴을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1번 뭐 주요 쟁점, 2번 법률상 배상 책임, 그 다음에 뭐 그 안에서 괄호 1번 해서 뭐 운행자 책임, 괄호 2번 민법상 배상 책임 요것들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운행자 책임, 성립 요건 1, 2, 3, 4 요 순서와 체계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만 하시면 되냐? 요 순서대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수 없이 결론도 내고 계산도 실수 없이 갑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 특히나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계산도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그냥 일반 단순 상해 질병은 내가 받은 영수증 가지고만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차 2대가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차 2대에 3명씩 타고 있었어요. 관계자가 6명입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2 많아지면 3, 4까지도 갑니다. 그럼 그 관계에서 그 복잡한 관계에서 돈을 누구에게 얼마 주고 어떻게 하는지 즉 자동차 보험에서는 계산도 복잡해진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이게 확립이 안 돼 있으면 계산도 잘 안 됩니다. 계산 답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툴을 사례 계산할 때는 제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이 툴을. 그래서 이 툴을 연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파이널 하고 또 모의고사까지 하면서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네, 이것으로 합격 설명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